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4월 3일 새벽 3시 20분입니다. 항상 녹화했던 시간 잘 확인하시고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많이 올랐죠. 네, 여러분들께 잘 잡아드린 것 같아요. 8만 1000불대 초반 정확하게 집어드렸고 4월 초 정도의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이오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렸죠. 그죠? 잘 수익 실현하시고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걸 전부 다 먹으려고 하시면 항상 다치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남겨 파시고 남은 걸 홀딩 하시든지 그런 것들 알아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뭐 저점 고점들을 모두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뭐 단기 고점, 단기 저점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 그런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이 변동성 있는 애들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관리만 잘 하시면 이게 정말 맛있는,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된단 말이죠. 네. 자, 아무튼 일단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저기서도 제가 사라는 말씀은 드리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제는. 왜냐면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 구간, 그죠? 82,000불, 그리고 한 번 더 빠질 때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많이 빠지니 많이 울면서 이렇게 힘들어 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81,000불대 초반, 그리고 이 구간에서 리버셜이 나오고 나서 82,000불대, 그죠? 82,000불대 중반 딱 정확하게 딱 체결됐거든요. 여기서 노리시면 된다. 그리고 떨어지면 손절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이 구간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가 나오면서 가고 있습니다.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이게 뭐 더 빠진다 해서 뭐 빠진다는 말이냐, 이런 앞서가는 이런 이지선다적인 질문은 아니고 아직도 긍정적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지만 어쨌든 이 벽을 두들기는 거래량, 뭐 어쨌든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또 못 뚫으면 또 변곡점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어제는 조금 여기서 구경만 하고 가만히 계셨던 분들은 또 안타깝지만, 또 이거는 리스크를 좀 짊어지고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구간에서 또 바닥을 다지고 한 번 더 다시 상승할 타이밍 올런지는 모르겠어요. 올 가능성, 안 올 가능성 반반입니다. 지금 거의 진짜 반반이에요, 이번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추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탈이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여기를 또 뚫게 되면 한 번 더 시원하게 해서 9만 불 근처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9만 불은 이제 제가 이번 4월이죠. 4월 달 근처에서 바라볼 수 있는 목표치의 상한선으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더 위로는 또 제가 또 미친놈처럼 또 떡락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조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숏 포지션에 대한 부분은 항상 추세가 깨질 때 지금 노리시면 좋겠고, 이런 포인트들은 이제 오래 전부터 그래도 드린 추세선입니다. 그죠? 여기 이제 여기 요 라인입니다. 그죠? 정확히 딱 맞죠? 이 추세선에 지금 추세적인 저항이 딱 걸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딱 맞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 추세선 저항에서 살짝 저항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들어주고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 마지막 파동 함부로 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노리는 게 아니라 또 이런 패턴들이 등장을 하고 나면 요쯤에서 또 배팅을 해봐요. 손절 짧게 잡고. 그죠? 그래서 실패하면 손절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딩을 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온다고 해서 저는 무의지성 상승을 논하진 않을 겁니다. 이 다음에 빠지는 건 72,000불. 72,000불은 꽤 높은 확률로 보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설레발 가지고 막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도 먹을 것들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에이다, BTC 차트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좀 결매했지만, 우리 드디어 말 많고 탈 많던 이오스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기다리시다 보면 내 순서가 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이오스 같은 경우는 이제 꽤나 긍정적으로 변했죠. 그죠? 순간적으로 슈팅이 나왔고 여기서 조금 버티는 모습이 나와야 될 텐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좀 좋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하는 건
나쁘진 않아요. 이제 거리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여기 벽이 하나 있는데 가서 뭐 찍어주고 다시 이렇게 가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올 땐 가을 턴을 또 세게 보시고, 이번 턴은 이제 지금부터는 사지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매수에 대한 이야기 전혀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800원대, 700원대 매수에 대한 게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심지어 한센도 샀다고 얘기했었고, 그죠? 그리고 저는 심지어 여기서 롱으로도 조금 수익을 좀 가져왔기 때문에 많진 않지만,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조금 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무지성으로 막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게 보여지죠. 그죠? 하지만 어떤 이슈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여력은 한 5월 달까지도 여력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2000 BTC까지도 지금 운이 좋으면 바라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BT 차트 2배니까 지금 이제 2000이 하나로 하면 약 3000원 정도까지도 잘 열려 있는 상황이긴 한데, 간다 사라 이렇게 말은 뭐 알아서 하십시오. 왜냐면 그건 뒷북이잖아요. 사실 저한테는 뭐 그냥 뭐 여기서 사라, 지금 아직 안 산 흑은 업체 더 간다, 이런 관점은 저는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한쌤은 여기서 사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럴 때 노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좀 즐기는 존이지, 이걸 뭐 굳이 여기서 매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한쌤이라는 사람이 트레이딩에 대한 승률과 수익률을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실패할 때도 있고 손절할 때도 있기 때문에, 손절이 굉장히 짧고 타이트하면서도 먹을 때는 크게 먹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죠? 그게 올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뭐 작게 먹어도 다음 턴 넘어가면 다른 데 나가면 되고, 그런 것들이니까 이웃 홀더분들 축하드리고요. 희망을 좀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이슈가 끝나기 전에는 한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플로우도 희망을 좀 가지고 있나? 그래서 좀 아직도 좀 약하네. 그래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원화로 넘어와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살펴보게 되면 간단하게 좀 볼게요. 그래서 지금 환율 변동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괜찮게 나왔어요.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면서 비트코인과 이제 나스닥 S&P가 같이 좀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어쨌든 긍정적인 모습인 부분이고, 하지만 여기가 긍정적이다라고 해서 여기를 이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그건 또 별개입니다. 이기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지금 굉장히 강력한 벽이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빠지지도 않을, 이런 식으로 잘 빠지지도 않을 거거든요. 이런 모습이면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는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막 지저분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 확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장은 이런 시장이 전출될 수도 있겠다, 또는 뭐 여기서 살짝 죽여주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지금 몰라요, 그런 거는. 하지만 우리는 잘 잡았고 잘 관리했고 일부 익절하시고 좀 지켜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다음 타점 노리시는 분들은 1억 2,600만 원, 700만 원 아래에서 이 정도에서 타점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이때 또 알트코인 차트를 또 보면 되겠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께 강의해드린 그대로 시황을 해드리고, 그래도 저도 그대로 찾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보다 보면 감이 좀 오실 겁니다. 좋아요 버튼 하나씩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알트코인 중에서는 저희들 캐리너 독스월드라는 종목을 조금 추천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런 모습. 캐리너 독스월드 이런 애들. 그리고 방금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린 게 오르카라는 녀석인데, 오르카는 조금 찝찝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아 보이고, 이런 것도 눌림목 타점 잘 잡아보십시오. 그냥 그 무지성으로 고점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눌림목 잡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디파이 종목도 살짝 힘을 내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트코인 움직인다고 해서 알트코인 전반적으로 다 상승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온은 지금 빠지고 있고, 그쵸? 카브 이런 애들도 힘 좀 내고 있네. 지금 이런 모습인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빅타임, 뭐 이오스랑 비슷한 녀석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오스, 게이너 독스월드, 그러니까 지금 그렇지만 요 중간까지 그런 애들, 그리고 빅타임도 바닥에 살짝 돌리고 있는 애들, 이런 모습의 애들 있죠. 오르카는 됐고요. 일단 참 수위는 됐고요. 얘도 좀 약한 것 같고, 레이어 제로, 요 세이프 이런 애들, 그죠? 이런 애들을 한번 이번 4월달에 한번 노려보시면 또 먹을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제가 정교한 타점들이나 이런 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무지성 유튜버들 막 간다 해제는 자주 하지만, 간다 해라 뭐 이렇게 해서 뭐 간다 안한 10배 갈 만한 이유 뭐 이런 식으로 어구를 당기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공부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연습해 보십시오. 네,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아마 또 잘못 물리면 또 다치는 건 뭐 매나 당연지사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좀 이 네오라는 녀석들을 좀 보면서 이게 상대 참 강력했고 메이저라고 평가받던 종목이에요. 네오가 중국의 자존심이라고 하면서 네오 평가받던 종목인데 이렇게 슈팅을 주고도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오스 이렇게 될 수도 있어. 항상장이 그거 리밸런싱이 끝나게 되면. 그래서 사실상 이 스캔판이라고 보셔야 돼요. 스캔판이고 스캔판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바본가, 나보다 비싸게 사줄 바보가 나타나면 팔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지성으로 막 본다, 미래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막 이러면서 너 이렇게 코인 유튜브를 왜 하냐 하니까 코인 유튜버가 돈이 되거든. 바보들이 많아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좀 냉정하게 하면 이게 또 좀 또 노다지도 되니까. 그죠? 딱 사금을 캐는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난 큰 덩어리보다는 계속 조금씩 금을 주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시장이 막 좋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니까 비트코인만 좀 반등을 했고 미국 증시 이뤄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장은 이번에 캘리너 덕스월드 이오스가 대장격으로 상승을 좀 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그죠? 이렇게 이거거든요. 저희들 강자 요약입니다. 계속 쌓여 있는 강의 요약이거든요. 어제 했던 거, 어제 그저께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늦었으면다만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상승했거든 이미. 그래서 아직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보여드리고요. 보자. 그리고 나서 자, 미국하고 이제 그거 뭐냐 그런 것들도 봐야겠죠. 그다음에 마치리스트. S&P와 나스닥을 좀 반등을 조금 해줬죠. 왜냐면 이번에 미국 정치지표 좀 좋게 나오면서 미국이 그래도 정말 심각한 그런 것도 나오지 않고 있죠. 그리고 아마 올해 이번 주, 다음 주 이쯤 4월 5일쯤이 될 텐데 금요일쯤 될 것 같아요. 그죠? 한국도 큰 이슈가 있죠.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참 딜레마예요.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죠.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대하냐 아니냐의 부분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중대하죠. 중대하고 정말 때려 죽일 그런 게 되는데 또 법령적 해석, 그러니까 순수 헌법재판소는 순수하게 법률로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글쎄요, 이게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반반이어서 걔네들도 머리 썩을 거야, 진짜. 이렇게 해도 아마 정말 난리고 저렇게 해도 난릴 거거든. 다만 이건 얘기죠. 어쨌든 결판이 나게 되면 한국의 경기는 정세는 순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더라도 안정화되겠죠. 그죠? 그런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한국 증시들도 변동성이 생길 수 있으니까 또 좋은 타점을 도주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에너는 이제 9.7 정도에서 잘 머무르고 있네요. 테슬라가 오늘 좀 많이 올랐나? 좋네요. 그죠? 테슬라 이번에 모델 Y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테슬라 나중에 제가 뭐 목표로 잘 바꿀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S&P입니다. S&P 역시나 어쩌죠? 5,800 정도 되면 제가 쇼각을 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 무지성으로 막 떨어진다고 계속 설레발 안 쳐도 돼. 누군가 설레발 칠 때는 또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죠? 꺾여서 풀어졌지만 또 설레발 치고 난리가 났거든. 미국 망했네, 어쩌네, 뭐 비트코인 뭐 망했네, 뭐 시즌 종료 난리 치니까 또 반등 나오잖아요. 그죠?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는 지표를 공부했습니다. 그죠? 볼린저 밴드의 지표는 95%의 확률로 안에서 존재합니다. 근데 게다가 심지어 거래까지 탁 하고 들어와 줬죠. 그죠? 그러다 보니 계속적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S&P도 계속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여기에서는 일단 반등 파동이 진행이 될 텐데, 반등 파동, 조정파가 수렴형으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ABC형으로 진행이 될지는 복합조정파 ABC 복합형으로 진행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ABC 복합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왜냐하면 트럼프에 대한 관세 이슈로 완전 난리를 치다가 지금 이제 뭐 생각해보니까 그 관세 대신에 다른 제한책도 있어. 그리고 우리 경기 괜찮잖아. 경기도 괜찮게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트럼프 말대로 괜찮은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7월이 고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정파가 어떤 진행이 되고 나서 들어주게 되면 7월이 고비가 될 텐데, 들어주게 되면 아마 이 디폴트 현상을 좀 민감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민감하게. 그때 가서 또 보자고요. 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나스닥이 여기 있냐?
그죠? 뭐 반등을 좀 줬지만 좀 약간 어쨌든 나스닥도 추세적 이제 볼린저 밴드에 대한 지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한동안 머무르겠다라는 거죠. 그죠? 한동안 머무르겠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도 이 정도 막 폭락이 어마어마한 리세션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당장. 그래서 여기서 좀 머무르고 여기서 머무르다가 5,200 정도까지는 마음을 좀 갖고 계셔야 된다. 그죠? 막 여름 정도에 5,200까지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서 오게 되면 또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또 뭐 전쟁이 일어나서 뭐 미국 본토에 미사일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 정도 자리는 괜찮을 자리일 테니까 보시고 그때 또 여러분 다시 좋아하시는 엔비디아라던가 이런 것들 다시 재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무리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엔비디아도 지금은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만, 네, 뭐 나쁘진 않습니다만 그래요. 네. 좀 빠져주면 좋겠다, 좀 편할 것 같아요. 빠져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보러 가죠. 에코프로는 이제 빠졌죠, 그죠? 그래서 박살 나버렸습니다. 에코프로 제가 매수 시장은 중단했거든요. 박살 나버렸다라는 말씀도 드리겠고, 그리고 포스코퓨체임이라는 배터리 회사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예전에 시향을 해드렸는데 이 밑으로는 쫄지는 마십시오. 근데 길게 보셔야 돼요. 배터리주는 앞으로 이제 한 이제부터 진짜 살아남는 애들이 경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매수하셨던 분들 막 조금 아쉬울 수도 있고 아프실 수도 있는데 이제는 좀 길게 보시면서 그리고 나가시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한 20만 원 정도, 17만 원, 2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좀 부러졌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은 조금 아쉬워요. 그죠? 괜찮아. 네. 그리고 그 다음에 GS건설. 이제 트럼프가 일단 내려가야 대화가 될 거야. GS건설 추천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실제로 좀 들고 있는 종목인데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 말씀드린 거 여러 가지 중에서 이쪽으로 빠져서 15,000을 또 확인하고 이렇게 가는 그림을 좀 생각해 볼 있게 됐고요. 그래서 15,000 정도에서는 쫄지 않고 오히려 추매를 또 때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26년부터는 건설 경기는 괜찮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을 것이고요. 2만원대 중후반 정도까지 목표를 바라보시면 굉장히 좀 짭짤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천히, 이게 주식은 여유롭고 천천히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살 것도 급하게 살 필요 없고 천천히 조금씩 사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수익이 나면 팔아버리고.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뉴스 보겠습니다. 뉴스는 뭐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 대화방들이 보면 재밌는 이야기도 왔다 갔다 하죠. 네. 4월 2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무빙도 장난이 아니죠 지금, 그죠? 그래서 트럼프 말 한마디와 그런 것들로서 난리치는 장이기 때문에 그냥 현물은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가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가치 있는 애들, 그러니까 제가 이오스를 얘기 드린 이유도 뭐냐면 이오스라는 녀석이 네오처럼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프로젝트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 또 뭐 리밸런싱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 지금 돈줄이랑 기술자들이랑 지금 합이 안 맞는 거. 그러니까 악재를 가지고 있고 악재가 뭐 계속 진행된다고 했을 때도 개발자들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좀 반등 좀 크게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죠? 자, 도스치료 실손 못 받는다고 하네요. 그죠? 50% 낮춘 5세대 실손보험 예고. 실손보험 솔직히 좀 손을 좀 봤었어야 됐죠. 너무 많이 지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율을 좀 줄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실손보험을 좀 받았는데 이번에 병원비가 한 10만 원 정도 나오게 되면 한 8만 원 정도가 실손보험으로 나오잖아요. 80% 70% 정도. 그러니까 한 50%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공매도 때문에 좀 타격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방송 마고 시키더니 결국 일 터졌다. 제가 보다 비싸게 팔린 ETF 사고관세 D1 병원동사 심가 어쩌고저쩌고 또뜨다 승계 시장도 축포 한화 계열사 일제 급등. 한화가 이제 김승 회장이 물러나네요. 좀 상남자죠, 그죠? 네. 아무튼 좋겠고요. 네.
은행권 금융사고의 회수율이 얼마 안 된다 그죠? 지금 아마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문을 닫게 되면 금융권 쪽을 보실 좀 생길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대비를 해야 될 텐데 한국의 돈이 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아직 괜찮지 않을까? 부채비율 애교 그죠?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 우리가 주식할 때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무조건 유동성, 자본 유보율 높은 회사를 한번 찾으셔야 됩니다. 안전한 게 최고예요. 안전한 애들은 언젠가 이런 리셋이 끝나게 되면 어느 순간 확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 지금 건설 경기 안 좋잖아요. 지금 뭐 철근부도 안 나오고 값도 안 나오잖아. 근데 얘들이 이렇게 진행되면 리셋이 끝나게 되잖아. 어느 순간 확 올라가 있어요. 진짜로 한번 두고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놈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살아남는 놈이. 근데 이제 부채비 이렇게 많으면 못 버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트 혹시 죄송합니다만 서울권, 경기권에 계시는 신혼부부분들이 방송을 보신다면 내 능력보다 너무 과한 집을 사지 않으셨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집값이 쉽사리 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사셨던 금액에 비해서는 송구한 말씀이지만 50년 동안 빚만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50년 뒤에 50년 된 썩은 아파트만 남게 되겠죠. 가슴 아프죠. 그런 거예요. 저도 좀 뭐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아니죠. 왜냐면 저도 빚을 대출 짓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저는 자본 유보율이 100%가 안 된단 말이죠. 부채 비율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8억, 9억인데 여러분 자산은 막 1억도 채 안 됐다. 한 7, 8억을 다 빚이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채 비율이 어마어마한 거야. 근데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 자산 한 개도 없게 되는 생각이 생기거든. 그래서 지금 그 부동산 잡으려고 이렇게 날린 거야. 떨어지는 거 막으려고 이제. 그러니까 딜레마인 거지. 그 조금만 풀어져 버리고 확 올라 버리고, 조금만 좋아 버리면 폭락해 버리고. 네, 뭐 이 정도 보겠습니다. 방전대 2차전지 ETF, 그죠? 2차전지는 이제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 얘네들이 공매도를 하면서 매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겠지만 공매도가 어느 정도 이게서 얘들 수익 가져오게 되면 그걸 물량을 채워버립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이 공매도 하는 애들이 그 주가를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사가지고 좀 사요. 처음에는 살짝 사가지고 좀 오른단 말이야, 공매도 들어가면. 근데 오르다가 얘 선물을 던져버리면서 시가를 막 던져버려서 공매도를 쳐버려 같이. 이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계산하면 주식 개수가 몇 개, 내가 들고 있는 거 몇 개, 개미들 몇 개, 이게 다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만 실비 안 해요. 그래서 갖다 박아버리면 여러분들 막 놀라서 막 개미들 던진단 말이죠. 던지는 그 물량을 싸게 사요. 싸게 사가지고 나중에 끌어올려요. 그래서 거기다 시작이 되면 어쩌면 요런 것들이 이제 찬스예요, 찬스. 그래서 잘 보시면 돼요. 무조건 그렇다기보다 요건 요 관심 있고 하시는 분들은 보면서 기회를 잡아 가실 수 있겠지. 자, 요선 잘 올랐고 이제 99만 1174개. 이야. 10억인가요? 네. 소수점이라고 하시는데 좀 놀려봤습니다. 재밌었네. 네, 아무튼 남토박 분위기 좋죠. 보시는 분들 와셔가지고 수다 떨고 노시면 좋아요. 저희들은 막 그 말한다고 막 자르고 그러지 않거든요. 선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건강한 투자하시고 그래도 4월달 초 점점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4월달 보자, 4월달 보자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3월달부터 좀 반등이 나오면서 4월달에 반등을 좀 주고 이제 이 반등을 좀 그 근거로 해서 다음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또 가을부터는 또 한 번 희망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또 희망을 가지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